좋아요, 구독.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JYP 엔터의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200에서 세 번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규 3집인 파이브스타가 테일러 스위프트와 모건 밀랜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건데요. 또 골드만삭스가 하이브에 대한 첫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37만 6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조금 엔터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JYP 엔터와 하이브는 52주 신고가를 찍어냈는데 약간 분위기는 좀 다르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빨간불 여전히 켜고 있지만 하이브는 52주 신고가 찍어낸 이후에 좀 밀리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M의 주가도 지금 살펴보면 그래도 5%대 강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엔터주의 주가 동향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상위 엔터사들이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업체들의 주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일단 가장 큰 뭐 하이브 같은 경우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얼마 전에 지금 일봉상에서 조금 막히는 자리들이 있었어요. 30만 원 아래쪽이었는데 그걸 오늘 돌파를 완벽하게 하나 싶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좀 악화가 되면서 코스닥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2.8% 급락 포지션이 나오면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밀리는 분위기로 가고 음봉 전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0만 원대가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렇게 윗골이 달고 밀리는 것 때문에 시세가 끝난 거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계에서 리포트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대략적으로 목표가 37만 원 정도를 잡은 목표가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JYP 엔터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플러스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것은 똑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52주 신고가를 매일매일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종목이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걸 단순히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에도 특별하게 JYP 엔터의 주가는 크게 꺾이는 흐름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다. 라고 보이는 어마어마한 월봉 차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의 효과로 인해서 엄청난 실적이 또 나왔던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살포시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크게 빠지진 않고 횡보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 들어와서 기관 쪽의 매도세가 좀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35일선 정도의 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7만 9천 원 살짝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SM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서 일단은 어떤 이슈들이 또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눌리다가 121선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해준 상황에서 매물대 역시나 오늘도 막히는 모습들 나오는데 이런 모든 엔터사들을 다 통틀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아직까지 추세가 끝난 것은 아니다. 다만 시장이 멀리 가려면 어차피 좀 쉬어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오를 수는 없어요. 그러한 과정에 있고 여전히 글로벌 팬덤이라던가 엔터가 나아가는 방향 자체에는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요 엔터 4사의 주가 동향을 먼저 살펴주셨고요. 그리고 엔터주의 주가 하락 요인이 지금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잠시 쉬어가는 자리이지 아직까지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양상을 계속해서 좀 보면 좋겠는데요. 사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살펴보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시점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또 살펴보면 거품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셨을 때도 지금 PER과 PBR이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타나면서 약간 주가가 뻥튀기 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또 엔터주의 성격을 살펴보면 팬심은 사실 뭐 불황이 있다라고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저 역시도 팬이라서 이 부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에 하락할 만한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얼마 전에 SM에 한번 나타났었죠. 그 CEO가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 같은 것들을 설립을 해서 그쪽으로 상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빠지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주행동주의가 나타났던 부분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표대결까지 지분 싸움까지 일어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SM이 상승을 단기간에 했어요. 그 이후에는 일단 좀 부작용도 있었죠. 정확하게 좀 121선까지 주가가 빠져주면서 오히려 신규 매수자분들에게는 매수할 만한 기회를 줬는데 최근 들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엑소라는 그룹의 멤버들의 네. 어떤 계약 부분이 문제가 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탈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엔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정말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던 아티스트가 이적을 한다. 라던가 큰 이런 문제죠. 부분들 네.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티스트들의 약간 개인적인 일탈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마약이라던가 이런 사건에 휘말린다던가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아이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이런 네.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목적에 약간은 반하는 성격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좀 예측하지 못하는 이슈들이 이런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사이버 아티스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 AI라던가 이런 쪽들 해서 이런 개인적인 일탈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발굴 노력도 엔터사 자체적으로는 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아티스트 리스크도 있기도 하고 오너 리스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사이버 아티스트로 조금 전환을 하는 시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또 엔터즈 살펴보면 10개 그룹이 좀 데뷔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아티스트에 많이 좀 기반한 실적이었지만 이제는 이게 너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노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터사들 중에서 이렇게 다각화하는 데서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그런 흐름에서 가장 좀 선두 업체라고 볼 만한 네. 업체는 JYP 엔터인 것 같아요. JYP요? 네. JYP 엔터가 지금 올해 한 4개 정도의 아티스트가 데뷔를 하고요. 거기다가 가장 먼저 엔터사 중에서 레이블 체제라는 부분을 확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SM에서 이제 SM3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할 때 이런 레이블 체제 같은 것들, JYP 엔터의 체제들을 상당 부분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보일 정도로 그런 조항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런 레이블 체제를 가게 되면은 아티스트들의 활동 공백이 사라집니다. 가장 네. 큰 거예요. 활동을 해야지만 일단은 수입이 나오는 구조. 지금은 물론 활동을 쉰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활동이 대신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컴백 시기와 그리고 쉬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매출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팬덤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아티스트의 활동 공백을 최소화한 레이블 체제와 더불어서 글로벌 현지화 전략, 글로벌에 맞게 그쪽에서 이런 오디션을 봐서 현지 인력들로 그쪽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그룹들을요. 그런 것들을 최초로 확립한 곳이 JYP 엔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게 16년부터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백이 없이 지속적인 활동들 그리고 팀 간에 서로 섞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체제들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보이는 업체가 JYP 엔터입니다.